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논술, 아이가 이제 첫 번째 쓴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처음 쓴 걸 치고는 잘 썼어요. 이제 쓰는 거는 어디서 조금 그래도 학교 대회라도 나갔나? 하는 것처럼 처음 쓰는 걸로 보고 마음에 안 들지는 않는데. 네. 근데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이거 전체 과정에서 1, 2, 3번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게 뭐예요? 특징을 설명하려서. 아니, 1번만 말고 1번에서는 뭐라고? 새로운 공간이 있는데 그게 2번에서는 어떻다고? 2번에서는 그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야? 1번은 새로운 공간이 있는데 비판. 2번에서는 그 새로운 공간에 뭐라고? 새로운 공간을 기능론 갈등론으로 비판하래? 그냥 비판하래요. 새로운 공간을 비판하래? 네. 기준이 뭐야? 아니, 비판의 기준. 그러니까 제시문은 다를 요약하고 라이 관점에서 다의 내용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얘야. 네. 1번은 새로운 공간의 개념이 나오는데 네. 2번은 뭘 비판하는 거냐고. 저는 다에서는 조화와 균형 안에서 상호적 상호관계를.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을 조화시킬 것인지 갈등으로 할 것인지 네, 비판하니까 기능론 갈등론으로 비판하라는 거네. 그래요? 네. 그래서 3번은 그래서 3번은 그렇게 비판한 다음에 뭐를 하고 싶대? 대조 관계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데 이 기능론 갈등론으로 할 뿐만 아니라 기능론이든 갈등론이든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갈등적 대조든 아니면 기능적으로 서로 역할적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4번에는 뭘 하지? 4번 없어요. 3번까지야? 네. 그렇게 1, 2, 3번. 네. 그래서 그럼 결국은 새로운 공간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있다면 아니면 인터넷이 있다면 인터넷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따라서 이걸 어떤 식으로 대립이나 대조를 해소할 수 있는 걸 쓰란 얘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체 주제를 잡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하나의 글로 보고 이게 하나의 글로 1, 2, 3번을 다 흐름을 보면 하나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항상. 그래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서 연결했어? 쌤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자, 다음에는 네. 재심은 가와 재심은 나에서 주장하는, 그럼 재심은 가의 주장을 쓰고, 나의 주장 쓰고, 그지? 네. 요거와 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고, 특징을 설명하는 건데요. 공통점 차이점이 특징 아니야? 네. 자, 그러면 재심은 가를 쓰고, 나를 쓰고, 이거를 긍정적, 부정적, 공통점 차이점, 아니면 이거의 특징들을 공통점 차이점으로 두 개를 쓰면서 공통점 차이점으로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하는 거네? 네. 그러면 세 단락으로 돼야 되네? 가 정리, 나 정리. 가에 대한 분석, 가를 요점 정리하고 분석하고, 나를 요점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한 거를 공통점 차이점으로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특성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네? 네. 그 새로운 공간의 특성이 무슨 성으로 해봐. 지배성. 가는 지배성이. 지배성. 그리고 갈등. 뭐라? 얘야. 네. 요 두 개의 공통점은 무슨 성? 가의 특성은 무슨 성? 나의 특성은 무슨 성? 이 두 개의 특성의 차이가 의미하는 거는 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흐름상으로? 문제 자체가 뭐가 돼? 답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서도 가에서 말하는 안 해도 돼요. 가는 한 글자 수 줄이네. 줄여야 돼요? 글자 수 제한이 있으면. 네.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가는 이렇게 쓰면 간단한데 가에서 말하는 하고 가는 하고 무슨 차이야? 그러면 이 6자 글자 쓰는 시간을 소비하려 가는 하고서 빨리빨리 쓰려 여러 가지를. 근데 말이 안 되길래 가는 새로운 공간은. 가의 새로운 공간은 무엇이다? 그럼 끝이네? 그지? 네.
그러면 뭐 어쨌든 그러면 새로운 공간은 네트워크 시대를 지배하고 형성하는 흐름의 공간이네. 그럼 인터넷 공간 맞네. 네. 아. 그럼 나는 한 줄로 줄여서 나는 그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거는 지배하는. 네. 그러면 가는 지배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써도 되네. 아, 뭐, 네. 첫 문장을 짧게 하고 설명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길어. 이해되세요? 네. 문장이 좀 짧았으면 더 짧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면 가는 이렇게 한다면 가를 설명하자. 네. 그러면 가는 상황처럼 이 달라 가는 선을. 갈등동적 관점으로 지배 엘리트 세력이 사회구조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그제? 네. 그러면 갈등론적 관점으로 볼 때, 그럼 맞아, 그죠? 새로운 공간은 지배 엘리트 세력이 사회구조 하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그제? 네. 관리하는 조직. 이라. 자, 갈등론적 관점은 이거 나왔으니까 저 중복이네. 계속 그걸로 쓰면 되네. 아, 지배적인 세력과 비지배적인 세력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 그죠? 네. 네. 자, 이거를 교수가 알아야 몰라요? 갈등론적 관점이 뭔지. 알겠죠. 아, 그러면 안 써도 돼. 다 안 써도 돼. 이걸 채점자가 누구야? 교수. 그러니까 쉬운 거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네 논리만 진전하면 돼. 네. 이게 읽는 자가 누구야? 교수. 학생이 읽어? 아니, 교수가 읽어. 그거 다 알아. 네. 그러니까 요거 설명을 필요 없이 한 거야. 네. 꼭 필요하면 설명을 해야지. 예를 네가 새로운 관점으로 정의를 했으면 써야 되고. 굉장히 낯설고 그 개념을 설명해야만이 다음과 연결이 될 때는 써야지. 근데 안 써도 상관없는 거야. 그럼 가는 쓴 거고 가는 쓴 거지, 그지? 네. 그러면 이거 쓴 거야. 지배하고 있는, 형성 지배하고 있는 흐름의 공간이고 관리 조직이고, 맞아요? 네. 요것도 똑같은 반복이고, 그죠? 그러면 이걸 왜 관리하냐는 거지. 뭐를 위해서? 응집성을 위해서. 요거 쓴 거네. 네. 4. 그래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차단성도 있네. 그럼 차단하니까 갈등론이지. 자, 이걸 썼을 때 가의 새로운 공간을, 그제? 흐름의 공간이다. 다만 지배성, 형성을 하는, 형성된 흐름의 공간이다 쓰는데, 다만 지배성이나, 그죠? 관리성, 그죠? 아니면 응집성. 이 응집성하고 뭐를 보면? 차단성. 흐름을 보면, 네. 근데 응집성과 차단성하고 또 뭐? 지배성을 보면, 갈등론적 관점의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네. 자, 엘리트 공간 조직은 하위 문화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단일화예요. 단일성. 네.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여 라이프 스타일을 연결하는 공간 연결사에 따라 만들어진 공간에다 주장한다. 그죠? 네. 새로운 공간. 그러면 뭐라고? 의도적으로 만든 거네. A가 B를 관리하기 위해서 네. 의도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뭉치고 그 대응되는 자기들도 차이를 인식하게.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공간이 뭐라고? 차이를 발견하고 차이를 인식하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갈등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배, 피지배에 네. 이 갈등을 관리라는 이름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네. 네가 쓴 게 그런 건데 그런 의도로 썼느냐가 아니라 그냥 쭈루루 이어진 것 같아. 더 요약해서 압축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쓰고 왜 이런 갈등이 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관리하면서 이걸 왜 하는지도 쓰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도 쓰고, 그럼 충분히 이걸 보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어느 파트는 가능하고 어느 파트는 가능하지 않을지, 이 전제적인 사고가 뭔지, 갈등론이다. 그러면 이 갈등론 상황에서 심화해서 갈등론 상황이라는 건 이제 알아. 사회분에 나왔으니까.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 안에서 이게 발생됐을 때 주의점이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나 착안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위문화, 상위문화 입장만 썼으니까 하위문화에서 이걸 어떻게 여길지에 대한, 어떻게 반발할지에 대한 생각, 이런 것까지 써줘도 되겠네. 그런 건 근데 새로운 공간의 특징과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자, 이 새로운 공간을 하위문화가 어떻게 인식하냐고. 이 새로운 공간이 왜 필요하냐고. 이 새로운 공간을 얘네들이 도구로 썼을 때 하위문화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게 이게 잘 될 경우는 어떨 때고 안 될 때는 어떨 때냐고. 새로운 공간의 특징. 왜 그게 잘 되고 안 되냐고. 이 기존 출발점이 갈등론점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갈등론점 관점의 태생적인 근원적인 이 이론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다 라고 써줄 수 있잖아. 그러면 새로운 공간의 특징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재심은 가의 새로운 공간의 요점 정리는 다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네 생각이 뭐 있냐고. 이걸 왜 하는지 생각해봤냐고. 제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제 설명을 할 때 논술은 뭐라고? 논술은 자, 여기에서 이 갈등론정 관점을 분석해서 하는 게 네 고유의 생각이야? 사회문화에 있어, 그냥? 있어, 네 생각 아니야. 공통적으로 그걸 볼 수 있냐는 거지, 이거를. 그럼 뭔 생각을 써야 돼요? 뭐라고? 어떤 생각을 써야 돼요? 건망전에 내가 얘기한 게 뭐야, 이게? 이걸 왜 갈등론전 관점에서 이 지배 조직은, 이걸 전체를 보니까 단어 구조나 사용이 갈등론적 관점이라는 게 확실한데, 네. 왜 만들었냐고, 얘네들은. 지배 관리하는 애들은. 왜는 이 갈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왜는 찾아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생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지. 갈등을 완화시켜서 만들었다면. 어? 왜? 세상을 바라볼 때 갈등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가처럼 이렇게 새로운 공간의 흐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고.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할 거냐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배성도 있고, 그죠? 네. 차단성도 있고, 응집성도 있고, 그럼 응집은 자기들만 응진하고 차단해버리잖아. 차단하면서 뭐라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지배하기 위한 도구라는 걸 하위문화가 알게 되면 이걸 수긍을 하겠냐고. 아니죠. 그런데 신분계급 제도가 갈등론적 관점을 완전히 갖고 있는 인도 같은 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 관리를 편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지도를 해주니까 따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이걸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잖아.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재심은 가에 대해서는 다 썼는데 가에 대한 분석, 평가, 네 생각 이런 것들을 썼냐는 거지. 없다는 거지. 다시. 그러면 나에서 나는 뭘 주장했어? 존재론적 자질과 소고유 방식이지. 이게 뭐야? 고유성을 가지고 각자가 존재를 하면서 역할을 하자. 네. 이게 뭐야? 기능론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전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했지. 근데 여기는 창조적 공간, 저기도 흐름의 공간, 말은 좋지. 네.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네가 이렇게 써놓은 건. 아래 썼어요. 그 근거를 단어로 이런 단어를 볼 때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해도 인정한다고. 그럼 그게 제 생각이에요. 관점이지 그게. 네가 그걸 보고 찾아낸 거고 파악한 거 분석한 거지. 맞아요? 네. 이거를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상징적 관점이 뭔지. 그게 아니라 재심은 나가 이런 문장, 요런 문장, 나에서 이런 문장. 이런 문장은 무슨 특성, 이런 문장은 무슨 특성, 이런 문장은 무슨 특성으로 요렇게 나오는 요 개념들이 뭐라고? 상징적 사회적용론이다. 이렇게 하는 끝이라고. 이걸로 보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케이. 됐고, 나는 새로운 공간은 개인들에게 상호작용하고
상호작용이 왜 하냐고. 새로운 차원이 왜 필요하냐고. 왜 필요하냐고. 항상 왜를 따져야지, 그런 소리니까. 네가 언급하고 생각해본 게 있냐고. 그래. 그래, 있으니까 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라는 글이 아니라 네 답안 그래. 네가 그랬어. 가는 갈등론적이다. 네. 나는 상징적 사회적용론이다. 그지? 네. 이 두 공간의 공통된 특성은 뭐다? 있어? 공통된 그러면 이거의 공통된 특성을 쓰면 이건 공통점. 네. 이것도 뭐라고? 새로운이고 저거는 위에는 뭐라고? 흐름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네. 변화 과정 속에서 현재가 아니라 다음의 공간.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지. 네. 그런 생각 여기다 썼어? 아니요. 그러면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 현재의 기능을 더 새로운 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잖아. 네. 그런데 여기서는 얘네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라고? 지배라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구조가 있는 거지. 새로운 공간인데도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니까 네. 새로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나타났을 때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갈등론으로 접근했을 때 새로운 그거를 인식할 때는 뭐라고? 기능론으로 뭐라고? 기능론으로 이걸 상호작용론으로 이걸 비판해줘야 되고 네. 이렇게 갈등론으로 됐을 때는 갈등론으로 요거 이렇게 상호작용이 그게 되냐 새로운 차원에서 의사소통이 하면서 그게 되냐 뭔가 리더가 뭔가 똘똘한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주고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해야지 너무 난잡해지지 않냐라는 게 아니요 둘 다. 네. 그러면 이 두 기능론 갈등론이든 갈등론 상호작용이든 이 두 가지 관점을 명확하게 새로운 공간을 가지고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을 가지고도 두 기능 관점이 다르게 사람들마다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걸 특정할 수 있잖아. 네. 그걸 써주라는 거잖아. 여기에서 문제에서. 자, 가는 갈등론이고 나는 상호작용론이면 이 주장하는 주장들, 이론들을 새로운 공간에 맞추어서 두 개로 해석을 해보고 이 두 가지 관점들이 장단점을 써봐라. 이런 거 아니야? 문제를 해결해보니까. 네. 어때요? 네. 자,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에 대한 두 갈등을 썼으면 요것도 장단점 봐야죠. 그러면 이 장점은 상관없죠? 요 장점 살려야죠? 이 단점은 어떻게 해요? 요걸로 보완해야죠? 요 단점 어떻게 해요? 요걸로 보완해야죠? 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바탕을 1번에서 만들었죠? 그걸 아는 걸 다 써주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써줘요? 이렇게 쓰세요. 그럼 너 발전을 안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뭘 빠졌다는 거야? 가에 대해서 썼다고. 네. 나에 대해서 썼다고. 비교 안 했다고요? 아니 가를 장단점으로 분석을 안 했다고. 나를 장단점으로 분석을 안 했다고. 네. 그런 다음에 이 두 개, 요거랑 요거랑 관계, 요거랑 요거랑 관계를 쓰지를 않았다고. 이걸 장점으로 이걸 보완하고, 이 장점으로 이걸 보완하고, 이 갈등론에서 기능론, 기능론에서 갈등론을 상호 비교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썼다고, 요만큼만. 그러니까 설명만 하라 그래가지고 그치. 자,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설명 아니야?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지문을 가지고 거기 있는 지문을 가지고 가지문을 가지고 기능론만 나왔는데 갈등론 쪽으로 볼 때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 얘기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죠. 이해 안 돼요? 더 잘 되잖아. 그렇게 쓰는 거지. 봐봐. 정반합 다시 정반합. 논술이네. 뭐라고요? 장점 단점 기능론, 당점, 장점, 갈등론, 기능론, 갈등론, 비교, 이거. 새로운 공간. 그래야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단락상으로 요걸 뭉쳐가지고 하나로 쓰고, 그죠? 요거 뭉쳐서 하나 쓰고, 어때? 그 다음 어디 있어? 합. 정반 있고, 합. 세 단락으로 됐어야지. 그죠? 여기는 그러면 공통점. 비교. 요거를 분석. 나를 분석. 나의 줄거리나 특징을 쓴 다음에,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상징적 상용론, 작용론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 제시문에 나온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장점인데, 이런 부분은 내가 봐도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비판받을 것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심화가 안 됐죠. 네. 하나 쓰고 이 뒤에가 없죠. 이 뒤에가 앞부분에 있는데. 맞지? 네. 그럼 전체적으로 요걸 점수를 매겼을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문제니까 이게 33점이라고 치면, 3점 빼고 이게 10점이라면, 가단락 10점인데, 줄거리는 썼는데 분석이 없죠? 네. 비판이 없죠? 그러니까 5점. 이걸 쓰면, 점수 안 줘요? 아니요. 장단점 쓰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쓰면 점수 안 줘요? 좋아요. 그럼 걔네는 몇 점? 7점, 8점. 안 줘서 안 썼기 때문에 점수를 못 주는 거야. 자, 다시. 요것도 10점 만점인데 지금 몇 점 된 거예요? 5점 된 거야. 요 분석 비판을 요걸 안 써갖고 할 수 없이 5점밖에 안 된 거야. 아무튼 못 맞는. 여기는 10점이 다 날라갔네. 내가 그랬잖아. A라는 걸 쓸 때 A가 왜 나왔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거 장점이 뭐지? 단점이 뭐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지? 싫어하는 사람은 뭐지? 이걸 긍정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이걸 부정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지? 이걸 찬성하는 사람은 어떨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어떨까? 이게 다 없으면 이게 논술이겠어요? 수학이지?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끌어내서 써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내용 쓰고 비판 쓰고 이거에 대한 보완을 쓰면 정반합이죠? 네. 1번. 요 두 번째 달라고 내용 쓰고 비판 쓰고 이거 보완 쓰면 정반합이죠? 이것도 공통점 쓰고 이건 차이점 쓴 다음에 차이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쓰면 정반합이죠? 네. 글 전체도 요게 정이고 이게 반이고 이게 합이죠? 계속 정반합이네. 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이건 내 수준이고 잘 썼어요. 이 정도면. 자, 재심은 다른 요약하고 재심은 라의 관점에서 그럼 이거 다른 요약해야죠. 다라. 그죠? 네. 다를 요약해놔야 나중에 비판하죠. 그럼 세 단락이네. 다를 요약하고 라의 관점을 밝히고 다의 내용을 비판해야 되네요. 그러면 다를 요약한 거 재심은 다는 재심은 안 써도 되죠. 다는 이게 상호적 상호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나 상호적으로 그러나 조화 균형 중에. 에? 조화와 균형. 네. 항상 조화와 균형이지. 상호적 상관관계가 조화와 균형이잖아. 네. 기능론 갈등론도 조화와 균형이잖아. 아니? 네, 맞아. 그래서 사회문화. 그럼 여기까지죠. 그러나, 라에서는, 다 요약했어. 요약했어, 요만큼. 오케이. 그러면 요약 점수를 10점을 주는데, 먹이사슬, 사회 웹, 무역 웹, 인터넷이겠네. 그죠? 또 웹, 사회 웹, 네. 세계 무역 웹, 인터넷, 이런 거. 그럼 이게 뭐라고요? 공간의 의미네. 저 위에는 무슨 공간 나왔어요? 새로운 공간. 이거는 뭐라고요? 인터넷 공간. 먹이사슬, 현재 삶, 사회. 이건 뭐라고? 자연. 요거는 뭐라고요? 사회. 요거는 뭐라고요? 인터넷 가상 공간. 이거 근데 임포트랑 익스포트 나와서 무역 웹이라고 한 거예요. 트레이드 웹이라고 그랬어. 무역 앱. 그럼 이거 사회 앱, 무역 앱. 그래서 무역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의 한정된 뭐라고요? 공간. 네. 그죠? 공간 개념으로. 그럼 공간은 뭐예요? 패러다임, 범위, 범주, 이런 거겠네요? 네. 상호관계를 살고 있는데, 라는,
반박하고 있다. 여기서도 라에서는 조화균형 상관관계라는 나의 주장을 어떤 걸로 뭘로 반박해서 이게 빠졌네. 네. 그럼 완결될 텐데 문장이. 그렇지 않아? 뒤에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기 다의 주장을 파레토의 법칙으로 반박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완결성이 있잖아. 그렇네. 자, 파레토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 뭐야 뭐라 불평등 형상. 네. 불평등 형상을 강조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힘의 논리에 따른다고 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네트워크네요. 네트워크. 이거에. 네. 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뭐라고요? 쭈루루루루 연결해서 이렇듯 이렇게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화 균형은 모든 사람이 이익을 갖고 모든 사람이 이익, 차별이지만 이익은 있지.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면 이게 중요한 거지. 자유로운 유토피아 이건 꿈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거꾸로 됐어요. 그래요? 처음에 1번에서 뭐라고요?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잡아도 충분했었거든요. 그러면 요약을요? 예. 아니 이 내용의 관점을. 그런데 이거를 2번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네. 상징적 이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 속에서 평등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치? 기능론적 관점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저렇게 현실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네. 그럼 이 차별이 합리적인가를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차별 합리적인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잖아. 누가요? 선천적이 아니면 후천적이란 얘기야? 그렇겠죠. 그럼 그 후천적인 거를 노력을 통해서 뭘 고쳐야 되냐고. 유토피아를 노리는 거는 예외 상황이잖아, 현실에서. 이걸 얻으면 좋겠지만, 네. 현실 살아갔을 때, 이거 뭐라고, 이상적인 기능론이 아니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갈등이 있다는 거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기능론처럼 조화를 목적으로 하되, 플러스 갈등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네. 그 갈등 상황을 이 대립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봤더니 3번 문제가 대립 상황이잖아. 여러 가지. 그럼 흐름이 연결되잖아, 이렇게. 너가 배웠던 논리적인 흐름을 여기다 어떻게 넣고서 글을 이끌어갈 거냐고, 전체적으로. 쓰고 나서 네가 이걸 쓴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걸 이해하는데 처음부터 설명하면 네가 이거 글을 읽는 이유가 없지. 써보는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운 게 요거는 기능론 갈등론에다가 어느 정도 썼어.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 2개 썼는데 평가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합치지를 못했어. 이 2개가 다 있다, 세상은. 예를 들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요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제심은 다를 봤더니 다가 뭐라고, 상호관계래. 그러면 이 상호관계에서 요 3개를 분리할 수는 없어. 요거는 자연관계. 이게 기능론이요, 갈등론이요? 기능론이죠. 이게 갈등론은 아니고 먹고 죽이고. 이 사회 앱은 기능론이요, 갈등론이요? 근데 먹고 죽이는 게 피지배랑 지배랑 완전히 2개로 갈라지는 게 인간이 동물을 피지배로 안 생각해? 그거랑은 좀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숲의 먹이 사슬에서는 인간이 빠지면 얘네들은 자기 역할만 하는 거야? 지배 피지배는 없어. 더 위에 상위 먹이 사슬. 근데 다에서는 그거가 아니라 그건 라의 관점이고 다에서는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조화와 균형을 그러면 이 먹이 사슬이 조화와 균형이라는 부분을 찾아서 사회 앱의 이런 점을 보아 사회 앱은 균형, 이런 점을 보아 무역에서는 균형을 추구한다. 이렇게 근거를 딱 뽑아줘야 되는데
딱딱딱 하고서 근거가 없어. 이 단어만 있고. 이해되세요? 네.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요것만 보고는 근거가 안 나온다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단락에서는 뭐가 모자랐다고? 아깝다. 근거를 조금만 더 대주지. 다음에 이제 라의 관점을 썼더니 라는 파레토의 법칙이 나온 거잖아. 그지? 네. 그럼 이거는 힘의 논리다. 또 뭐 있어? 불평등 현상. 어디 있어? 불평등 현상. 그래, 힘의 논리면서 불평등 현상이다. 또. 요 노트는 어디 나온 거예요? 네트워크 노트는. 이거에 설명하면서. 요거 설명하면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예시로. 네, 예시로. 그러면 이 예시 말고 다른 예시, 불평등 현상이 일어나는 다른 예시를 네가 집어넣으면 완전히 이해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겠네. 채점자는. 여기 경제에서 20%. 그럼 파레토 법칙 설명이고. 네. 이렇게 네트워크 노트와 같은 네. 다른 뒤에 새로운 공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회가 적어진다. 불평등하다. 힘의 논리에 작용된다. 그런 거를 하나를 예시로 다시 대신 들어주면 완벽하게 이해한 걸로 교수가 생각할 거 아니야. 제 신문 말고 제가 배경 지식 예시. 그럼 얘 똘똘하다고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더 쉬운 예시로 하는구나. 독창적이다. 예시 갈았다.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근거를 쓰면서 상호작용이라고 했어. 여긴 뭐라고 했어요? 상호작용인데 여기는 뭐라고요? 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그럼 힘의 관점에서 이 상호작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네. 네. 그죠? 그럼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 뭐가 안 되는? 아니 여기 보면 본인이 여기는 이걸 비판하는 상징작용이고 다의 내용을 비판하시고 그러면 요게 안 된다는 거 힘이 적용되지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지. 네. 요거를 선천적으로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먹이사슬은 요것도 분석하고 요 사회적인 웹도 이 뒤에 힘의 논리로 분석하고 이게 무역 웹도 힘의 논리로 분석한 다음에 이 공통점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다도 쓰고 라도 썼는데 다의 내용을 비판하시고 어디 갔어? 쓰긴 썼는데 조금. 썼지. 그냥 총괄로. 네. 그러니까 끌어내지는 못한 거지. 다시 뭐는 썼다고? 다는 썼어. 근데 아쉬운 게 근거가 좀 모자란다고. 근거를 해놔야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 근거를 하는데 라의 관점을 명확하게 보면 이 관점과 이 관점 분석하기 전에 이 관점의 특성, 이 관점의 특성에서 공통점 차이점 봤어? 이 관점의 특성과 이 관점의 특성이 뭐냐고. 자, 남자가 여자 보고 남자 관점으로 얘기하면 여자가 인정하겠어? 아니요. 여자가 남자 보고 맨날 여자 관점으로만 하면 인정하겠어? 그럼 서로 관점이 이렇게 다른데 여자가 볼 때는 이렇고 남자가 볼 때는 이런데 이런 거는 남녀의 관점을 떠나서도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고 남녀의 관점의 합의 축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겠잖아. 네. 근데 다 근거, 다 관점은 상호작용이라고 했고 라 관점의 힘의 논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힘의 논리로 왜 이거를 봐야 돼? 네. 그런 거 논의한 건 있어? 아니요. 그래서 없네? 그러니까 이 관점을 네가 이렇게 정했으면 이게 왜 그런지를 근거를 대야 되고 맞아요? 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왜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으냐 하는 근거를 대려면 이거를 장점, 단점, 그죠? 네. 이걸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걸 다 분석해야 이걸 선택을 하지. 왜? 긍정은 이만큼이고 부정은 이만큼이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런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얘는 이 관점으로 했으니까 이런 관점들 또 B도 이렇게 되는데 이 동그라미로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모아보니까 얘 관점은 갈등론판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라의 관점을 봤는데 그럼 라의 관점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이런 점으로 봐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이거를 자 힘의 논리로 뭐라고?
힘의 논리로 자 먹이사슬을 해보래. 네. 아까 여기는 균형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센 놈이 작은 놈 다 잡아먹네. 네. 힘의 논리는. 그럼 이건 균형이 아니야 이거. 균형이 아니죠. 너는 잡혀먹는 게 당연히 그 역할이잖아. 그럼 균형이네? 근데, 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보고 이렇게도 평가하고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거 A로도 볼 수 있고 B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논술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하나의 정치 행위든 사회 행위를 보면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무조건 나뉘어. 거의 몇 대 몇일 차이일 뿐이며 몇 대 몇의 차이일 뿐이요. 네. 한 가지로 안 보기 때문에 니네가 논술을 왜 하냐. A 관점만으로 봐. 애들이 맞다고. 근데 B 관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야. 그래서 둘이 협의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키우라는 게 논술이야. 그러니까 둘로 깔을 수 있으면 계속 깔을 수 있어. 네가 뭘 쓰냐고 하니까 이렇게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야.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깝다. 흐름은 잡았는데 내용을 잡았는데 내가 분석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자꾸 끌어젖히고 생각을 더해가지고 내 생각의 꼭지까지. 그래서 나는 이 편이야. 그래서 논술이 뭐라고요? 논술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평가해주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네. 이해돼요? 에? 그런데 요거랑 요거랑 무게를 비교해보니까 이게 2대1이래. 그 이유를 쓰라고. 자, 뭘 써야 돼요? 이거를 요약하는 걸 써야 되고 2번을 요약하는 걸 써야 되고 됐어요? 네. 3번 요거랑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걸 써야 되고 공통점 차이점으로 4번 그 비교를 할 때 비교하는 기준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는 걸 써줘야 되고 이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 요거에 대한 우선순위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를 써야 되고 그게 몇 대 몇인가를 써야 되고 이게 논술이에요. 그랬더니 요 꼴랑 하나 쓰고 요걸 안 썼으니까 요거가 안 되니까 자 사람으로 치면 참성이 있고 반대했는데 이거를 운동을 해가지고 까빠가 생겨야 되거든. 이 까빠가 없어. 정이 있으면 정반이 있으면 그걸 합치고 다시 정반 합해갖고 왕자가 되거든. 네. 글짱이 안 돼. 밑에 동글동글해 텔레토비요. 그럼 떨어지는 거야. 더 섬세한 결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야 논술이. 네. 자 대립관계 그러면 A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기능론 갈등론이라고 했어요. 기능론 갈등론. 근데 B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봐가지고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능론 갈등론 집중으로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접근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새로운 공간 말고 이런 공간들의 예를 드니까 뭐가 있어. 그걸 가지고 그죠? 네. 앞에는 다는 기능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갈등론적 관점 이렇게 두 개가 비판되지만 두 개로 다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능론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걸 갈등론적으로 비판적으로 해서 일관되게 갈등론과 기능론을 잘 다룰 수 있는지 보니까 네. 갈등의 종류들이 애매하다는 거야. 굉장히 엄밀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갈등의 상황이지만 기능론적으로 기능론적으로 되어 있는데 갈등적인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서 대립이라는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지. 네. 이 대립이란 개념을 상세하게 여러 종류로 나눠보라는 거지. 네. 그럼 기능론, 갈등론하고 두 개의 관계를 하면서 더 심화 안 시켰어요. 네. 흐름이 점점 그러니까. 심화되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 가지 글이야. 소재는 다르지만 같은 이론들. 흐름이라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대립관계라는 게 이게 왜 나왔을까라는 거. 제시문 마바사의 태도를 대비하고 대비, 공통점 차이점, 대조, 비교 다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까도 너는 상호적 의존적 관계로 계속 갔어. 기능론은 대신에 상호적 관계로. 나쁘지 않아. 일관되게. 여기도 다 나오잖아. 네. 그럼 상호 의존적 관계 있을 때 상호 의존적 관계와 다른 그 이론과의 관계, 상호적 관계와 갈등과의 관계, 상호 의존하고
갈등을 투입해서 비판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점. 그래서 더 갈등을 더 여러 단계로 나눠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더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전체적인 이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 네 글의 이론, 네 글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네. 내용을 하나도 안 보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쓸 수 없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저예요. 자, 대립관계란. 요건 그림 그려도 되는데 답안제다. 답안제. 글자 수 상관없으면. 대립관계란 상호적 관계이고 단 하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A와 B가 짝을 지어서 하나가 없으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네, 그치? 네. 예를 들어 위, 아래, 죽음과 생명. 잘 쳤어 이거는. 이거 예시 책에 있어요? 네. 이거를 다른 걸로 예시를 들면 짱일타고. 네. 뭐 이거 있는 걸 그대로 써. 됐어요? 네. 자, 마의 대립관계는 반대 개념의 대립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럼 마는 반대 개념이, 이게 반대 개념이냐? 동전의 앞면, 뒷면이. 반대 개념이죠. 반대 개념이냐? 반대 개념이지 않아요? 그럼 뭐 물하고 불은 반대 개념이지. 네. 이것도 반대 개념이냐?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해요, 반대라는 개념은. 대립이 존재하는 이유가 각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립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많은 반대 개념 이렇게 분간해 간다. 요거는 말하고 이익 추구를 위해서. 그럼 이걸 도식화시켜서 할 수 있어.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말하고 이렇게. 네. 서로 이익. 사는. 위에 이거 도식화. 대립 필요. 오, 이것도 잘했네. 대립 관계. 상호의존적, 지배의존적, 질투, 부러움. 잘했어. 그걸 말로 썼어. 썼어요. 근데 도식화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썼어. 그럼 오케이. 자, 그래서 뭘로 썼어? 문제가 뭐였어? 마바사의 태도를 대비하여 논차하여 대립관계에 대한, 이 대립관계 왜 했어? 왜 논했어? 네? 대립관계 논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뭔 소리? 대립관계를 왜 논하냐고요? 앞에 그걸 다 설명하라고요? 앞에 상징적 상호작 논에서 요 구성원들끼리, 네. 구성원의 관계에서 얘랑 반대,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네.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같이 존재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얘가 얘를 질투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다 이 구성원들의 관계에 대해서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이런 구성원들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요 특징은 장단점이 뭐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그건 썼어? 아니요, 장단점 안 썼어요. 아니, 그럼 이 특징은 둘이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서로 존재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 특징은 각자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에 있을 때나 이럴 때. 또 질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치? 여기서 제대로 화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람도 뭐 그런 걸 써줘야 되잖아, 그치? 거는 썼어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나 부러움의 형태로 대립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만사가 평등해야 한다. 만사가 평등을 어떻게 불가능한 걸 얘기하고 있잖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현실적으로. 저게 만사가 평등한다고 해결돼? 현실적으로 여기는 말 다 말 안 되는 것 같은데. 말 다 되지. 이거를 있으면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을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국가차관이나 이런 데서 보온으로. 아니면. 근데 여기 바에서는 폭력이 정당화된다라고. 그러면 그게 여기 써있어, 그게. 아니. 이익만 썼는데. 네. 자, 지금 내용 읽는 건 두 번째고, 네 논리 속에서 끌려다니지 말고 네 머릿속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야져야 내 논술이지. 글 있는 거 조금씩 이렇게 쓴다고 돼?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해봤더니, 해보라고 했더니, 요거 답 조금, 저 책에 있는 거 요거 조금, 누가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 자기 생각을 쓰라고 그랬지. 자기 생각의 흐름을 써야지. 생각의 흐름이요.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뭐라고? 이게 왜 나오고, 이건 뭐하고,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이렇게 안 해? 아니요.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해줘? 해주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보고 이거 더 써야 되고, 이 내용은 이렇게 판단해서 이거 더 써야 되고, 이렇게. 그게 자기 생각의 흐름이요.
그러니까 논술은 뭐라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라고 네가 배운 걸 가지고 네. 네가 배운 논리의 흐름으로 서술을 하고 학교 상황에서 배운 거. 네. 그러면 자 마발을 주장하는 대립관계 다를지 몰라도 그럼 뭐가 달라? 대립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대립이 존재한다고. 어디서? 2번에서 나왔잖아. 네. 에? 뭐라고? 기능론 같지만 그 안에서 갈등 요소들이 다 있다고. 갈등의 요소들을 잘라서 세분하니까 이런 식이 있다고. 이런 거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 어떻게 평가하고 너는. 그걸 3번에 써라 그랬다고. 그 다를지 몰라도 대립이 꼭 필요하다. 그럼 있는 거야. 이거 잘못 쓴 거잖아. 그러면 반대되는 대립이 없이는 어느 하나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립이 필요하다고. 아, 그러면 이건 필요한 대립이고, 대립 요소고, 이런 거는 대립들, 서로 다르고,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이거는 뭐 이거 뭐라고? 존재적 대립? 이렇게 본질적 대립? 아니면 존재를 위한 대립? 네. 이거는 생존을 위한. 생존을 위한 폭력성? 네. 그러면 대립이 폭력성을 띨 수 있지만 이 폭력성마저도 필수적이다. 그 생존을 위한 폭력성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를 폭력 아니고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네 이거는. 네. 또 4는 존재하면 안 돼 대립? 뭔데? 질투 부러움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근데 질투하고 부럽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알겠는데 넌 그건 잘 썼어. 요점 정리는 다 했는데 그 사에서 말하는 그 질투하고 부러움이 있으면 나는 더 공부하면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질투하고 부럽지 않게 자신의 가치를 찾게 해줄 수도 있고 질투하고 부러운 게 실제적으로 질투하고 부럽지만 자기도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지? 상호관계 속에서 뭐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판단? 몹쓸 일이고 대립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평등을 다 똑같이 하고 대립 없애야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1번 잡아서 1번을 왜 쓰고 2번을 왜 쓰고 3번을 왜 쓰고 그래서 1, 2, 3번으로 전체를 뭘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흐름 인터넷 공간이 새로 생겼는데 이런 생긴 거를 보고 갈등론으로 기능론으로 볼 수 있는 기본 이론이 있어. 그런데 이걸 기본적으로 기능론으로 보는 상황에서 갈등론으로 비판해봐라. 대립 요소들이 있지. 이 대립 요소들을 기능론 중심으로 갈등의 요소 나쁘기만 하냐. 이게 단점이지만 장점으로 흡수하면 이렇게 흡수할 수 있냐. 그러면 기능론과 갈등론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변천시킬 수 있는 변화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터넷 공간이나 새로운 파라다임이 되는 학문이나 새로운 대한 환경이 생기면 항상 이렇게 기능론 갈등론 측면에서 이걸 또 바라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기능론 갈등론 측면에서 서로 융합해서 장점을 섞어서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장점을 가지고 이 사회에 이 공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있니? 하고 물어본 거다. 너한테. 네.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내용 파악을 했는데 이 내용 다음에 진전이 없었다는 거지. 처음 써서 그래. 자,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논술을 대박을 치냐고? 이걸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 쓰는 애들. 자기 생각. 왜? 이렇게 쓰라고 교수는 만들어놨던 애들이 여기 쓰다 말고 여기 쓰다 말고 여기 쓰다 말고 여기다 쓰다 말고 그래서 배점이 여기 5점 6점 7점 8점 9점이거든. 이렇게 여기까지 쓰면 안 써서 점수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네. 근데 봐봐. 요거를 안 해놨어 교수가. 여기까지만 예상을 해놨는데 이걸 써봐. 그럼 어떻게 돼? 감점에? 아니요. 이게 답안지를 보면 이렇게 이 1번 문제에 필요한 요 단어들이 써 있어.
이게 없으면 감점이야. 이게 있으면 감점 안 해. 쓸데없는 거 썼는데 완전히 틀린 거 쓰면 마이너스 1점을 감점해. 근데 이게 틀린 소리는 아니야. 이거랑 흐르랑 이어지는 그 뭐 기타 잠소리야. 글자 수 제한 없어. 그럼 감점 없어.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다 쓰고 떨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네. 이해됐어요? 글자 수 제한이 있으면요? 아? 글자 수 제한이. 지금은 글자 수 제한 있는 거를 신경 쓸 상황은 아니잖아, 일단은. 네. 어떻게 쓰는지를 안 다음에 줄이는 거는 다음이잖아. 자, 줄이는 거. 이 글을 다 쓴 다음에 다시 줄여야 돼요. 네. 아까 내가 이건 중복이고, 이건 예시 필요 없고, 이거는 이걸 바꿔야 되고, 이렇게, 이거는 무슨 성 해서 단출하게 하고, 이렇게. 네. 점점점 하면서. 됐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가와라에 주장하는 것은, 공통점 차이점은, 공간의 의미는, 이렇게 나왔죠, 지금. 네. 질문 딱 써줬죠. 환경 단위라가 뭐냐, 모든 사회를 무시하냐, 네트워크 등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되세요? 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게 뭐예요? 지금 네 문제 푸는 거 아니야? 답지예요? 아니, 저거를 답지를 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생각하고 점검하는 걸 글자로 정리해 준 거잖아.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써야 되지. 자, 지금 상황에서도 자, 지금 상황에서 다시 고쳐 쓸 수 있죠? 이거요? 네, 답안지를. 네. 답안지를 다시 고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이나 4번을 고쳐 쓰잖아요.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합격권 콜 하는 수준을 이해를 해야 시험장에서 1시간 100분 안에 그 수준까지 써야 되는. 됐어요? 네. 자, 지금 뭐 하라고요? 이거를? 첨삭. 아니, 다시 다 지운 다음에 볼펜으로 다시 쓰라고. 여기다 추가로 더 쓰고, 뺄 걸 뺀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요? 중복되는 글자에서 핵심어 동그라미 치고, 요약하듯이. 그걸 가지고 다시 쓰면 되죠? 네. 여기다 추가로 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현재 자기가 쓴 거를 답을 보면 이만큼 첫 단락, 두 단락 썼는데, 세 번째 단락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를 써요, 충분히. 그 다음에 여기다 핵심어를 체크를 해요. 중복된 걸 다 빼고. 이걸 가지고 다시 쓰면 되죠? 네. 짧게. 네. 됐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본인의 논술 답안지를 보고 내가 채점한다면 이거 없잖아, 이거 없잖아, 이거 없잖아, 이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잖아, 이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잖아,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 이렇게 되면 답안지를 이런 걸 쓰는 거구나. 그래서 쓰는 방식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면 10명에서 한 3등 정도 해요. 뭐라고요? 처음 쓴 애들 중에서는 100명 쓰면 이게 첫 번째 쓴 거잖아요. 한 15등 정도 했을 거야. 그럼 굉장히 우수해요. 처음 쓴 거 치고는. 근데 뭘 쓸지를 몰랐다는데 그것만 더 써보면 궁금하다고. 얼마큼 쓸지. 그리고 쓰는 스타일도 뭐 마음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논술은 뭐 해보길 권해요. 인정해요. 동의한다고. 네. 그런데 뭐라고요? 이렇게 수업하면 반드시 다시 써야 돼. 그 다시 쓴 거 하고 새롭게 쓴 거 하고 둘 개 가지고 그런 거야. 새롭게 쓴 거요? 얘를 조금 더 보완한 거.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하고 네. 또 다른 문제를 출력해갖고 뽑은 거하고를 두 개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거를 또 고쳐 쓰고 그것까지 피드백 받은 다음에 공부하시라고. 하는 길에 하는 게 낫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